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오늘 수원에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오늘 화이트 불금이라고 우리 마느님께서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건축 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제가 오늘은 약속한 대로 건축 감리 이외에 설계 의도 구현, 그리고 철거 감리, 토목 감리, 전기 감리, 정보통신 감리, 소방 감리, 구조 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쵸? 감리가. 너무 깊게 아셔도 쓸데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계약해야 하고 어떤 게 있는지, 건축주한테 어떻게 해야지만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는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는데 없어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보통은 이게 닥쳐야지 그때 이제 설명을 해요. 건축사님이나 이런 감리가 있으니까 지금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공사가 이거 대상인데 계약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닥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원하는 금액 주고 도장 찍고 돈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게 자칫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시기를 놓친다든가 계약을 안 해서 준공 때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설계하신 건축사님에게 건축감리 이외의 감리는 어떠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꼭 물어보시고 어떻게 계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요. 꼭. 건축사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설계 의도 구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로 인해서 설계하신 건축사님들이 감리를 못 하시게 되니까 급히 자기네들끼리 만든 것 같아요. 설계자의 설계 의도 구현 업무 계약을 해서 건축사님의 의도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공사 시에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를 해서 확인을 한다는 내용이죠.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인데 설계 의도 구현 업무도 생겼어요. 결국 건축주가 둘 다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건축 비용 부담만 늘어났어요. 황당한 건 그 전에 건축주가 지정할 수 있었던 감리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쓸데없이. 설계 구현으로도 확인하러 나와보시지도 않는데 비용만 받아간다. 황당하시죠? 근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냐? 설계비의 보통 8에서 10% 정도입니다. 다행히 조금 저렴하죠. 설계 견적 받을 때부터 내 건물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말고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아파트, 이런 빌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설계 의도 구현 비용을 포함해서 설계 계약 시 견적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건축사님들이 설계 의도 구현 비용을 무료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어렵네요. 설계 의도 구현, 그쵸? 그런데 이런 이야기 없이 설계 의도 구현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덜컥 계약하게 되면 착공 시에 뜬금없이 건축사님이 설계 의도 구현 업무 계약을 해야 한다고 황당한 금액을 요구하세요. 이거는 설계하신 건축사님만 받을 수 있으니까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추가 비용으로 이야기하시는 건축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견적 시부터 계획 설계 받을 때부터 설계비에 포함하시는 것이 아주 유리하답니다. 그럼 다음은 철거 감리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 공사 시 감리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체 공사라는 건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내 땅에 기존 건물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때 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철거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급히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습성이 있죠. 항상 무슨 사고만 나면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규제를 하죠. 예. 문제는 그게 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맨날 감리를 해라 뭐래라 하겠죠.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3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할 때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감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기존 건물 철거할 게 크면은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근데 감리건설사님이 거의 안 나와 보십니다. 철거할 때도 안 나와 보시고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가세요. 철거하기 위한 허가용 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철거 감리도 설계 견적받을 때 내 땅에 기존 건물 철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철거 감리 비용을 포함해서 견적을 받으면 대부분의 건설사님들이 철거 감리 비용을 무료로 하시거나 아주 저렴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기 없이 그냥 계약서 꾹 찍으면 나중에 철거할 때 이거 감리 계약해야 되는데 건축주님이 감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철거 감리를. 그러니까 설계 건축사님한테 부탁하는데 설계 건축사님은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황당한 금액을 추가 금액으로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계획 설계 받을 때 견적시부터 철거 감리비가 얼마 정도 하는지 물어보셔서 될 수 있으면 이거 포함해서 설계 계약을 해달라라고 해주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다음은 토목가입니다. 땅 파는 거 터파기 깊이가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높이가 5m 이상의 옹벽 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감리가 필요합니다. 지하 3층 정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3층 이상 파면은 대부분 뭐 토목감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큰 건물, 주택에는 없겠죠. 대부분 큰 건물인 경우에 상가나 이런 건물에 주차장 3층, 지하 3층까지 팔 때 토목감리가 적용이 됩니다. 감리 비용은 보통 평당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해요. 토목 공사 기간만 감리를 하는 거라 비용이 좀 꽤 커요. 토목 설계를 하신 토목 기술사님 있어요. 그 기술사님한테 감리를 요청을 하시면 비교적 저렴하게 감리를 할 수 있고요. 더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건축 감리 계약할 때 토목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시면 토목 감리 비용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건축 감리 계약할 때 토목 감리 계약을 포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전기 감리입니다. 전기 인입 용량 한전 불입금, 우리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 킬로와트 수가 75kW 인 경우에는 전기 감리 계약을 하셔야 돼요. 전기 감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75kW 이하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준공 이후에 증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 감리비는 공사 기간 동안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전기 감리비는 골조 공사 끝난 다음에 입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조 공사 끝난 다음부터 준공 시까지 우리가 보통 6개월이다 그러면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전기 감리를 보게 됩니다. 전기 감리를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준공 시 되게 어려워요. 준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 비용이 막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 감리는 시공사, 그러니까 종합건설에서 나랑 계약한 시공사에 전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손발이 좀 맞는, 손하고 발이 좀 맞는 사람 전기 감리를 소개를 부탁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하시면 저렴하게도 하고, 그리고 준공 때 문제가 안 생기겠죠. 아니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건축 감리 계약 시에 전기 감리 포함해서 계약을 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도 늘어나고 준공 시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기 감리 계약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감리입니다.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1512평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통신 감리 계약을 해야 합니다. 비교적 상당히 큰 건물에 해당하겠죠. 대부분의 건물들은 정보통신 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공사 기간 동안 이것도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전기랑 마찬가지로 엉뚱한 사람이랑 하면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 업체, 정보통신 감리는 시공사 정보통신 공사 업체와 손발이 맞는 감리를 소개받아서 계약을 하시면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 감리한테 정보통신 대상이면 포함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준공 때 힘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리입니다. 내 건물에 자동 화재 탐지 시설 및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면 소방감리에 해당합니다. 웬만하면 요즘에 다 소방감리 대상이죠. 지하 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300평 가까이 되면은 다 소방감리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면. 예. 요즘 들어서 그 소방법이 강화돼서 건축 비용이 막 상승되는 주범이에요. 뭐 내화, 뭐 방화, 뭐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 엄청 많죠. 그래서 소방감리가 되게 많이 강화돼 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전기 감리랑 마찬가지로 시공사 소방업체하고 손발 맞는 소방 감리를 하셔야지 준공 때 고생 안 하십니다. 정말 소방은 정말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소방 감리 작업하신 분하고 손발이 맞는 감리를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이 소방서하고 잘 원활하게 협의를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방은 준공 낼 때 잘못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소방 감리는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정리하면 전기통신 소방감리는 건축감리랑 포함하는 것보다는 시공사 전기통신 소방업체에게 소개를 받아서 감리 계약을 하면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 준공시 조금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그냥 우리 건축감리한테 그냥 다 포함해서 한 번에 그냥 계약하실 수 있는데 또 건축감리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저는 이거 전기통신감리 누구가 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시공사 선정이 되면 감리를 소개받아서 계약을 해서 수월하게 준공을 통과하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감리가 있습니다. 구조감리. 경주 지진 때문에 건물이 휙휙 넘어갔죠. 필로티 구조물 막 이렇게 그 주차장에 기둥이 막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막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건물들 많이 보셨잖아요. 경주에.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서 건축사가 아닌 구조기술사가 확인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모든 건물이 지금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가 됐어요. 감리 건축사님이 철근을 내진 설계 도면대로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십니다. 근데 굳이 구조기술사까지 와서 또 감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다 건축주님 돈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수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뭐만 사고 나면 다 건축주님 돈이에요. 돈 공짜로 해주는 게 없어요. 다 돈 더 내서 안전하게 해라 뭐 이런 거예요. 황당하죠? 3층 이상 건물의 필로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차장, 1층 주차장 보면 필로티라고 해서 이렇게 주차로 들어 기둥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필로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필로티가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구조 감리 대상입니다. 평당 한 2만에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비싸죠. 우리 건물 구조 계산을 하신 구조기술사님한테 구조 감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조금 저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구조 설계를 했으니까 뭐 잘 체크하시겠죠. 근데 뭐 대부분 잘 체크는 안 하세요. 뭐 현장 안 나와 보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왜냐면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나와 보시는데 굳이 나와 보셔도 중복 체크가 되니까 굳이 돈을 많이 주고 구조 감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은 저렴하게 하시는 게 좋다. 다 몰라. 감리할 게 너무 많잖아. 뭐 이렇게 많아. 생각하시면 그냥 건축감리 건축사님한테 건축감리 이외의 모든 감리를 포함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하시면 편해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좀 참고하시고요. 물론 또 적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 하시면 좋겠죠. 크로스. 건축감리한테 모두 포함해서 견적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공사한테 다른 감리들 전기통신 소방감리를 따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싼 대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꿀팁을. 허가권자 지정 감리 이외의 모든 감리는 건축주님이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상대 감리분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 온 가족이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감리비를 조금 좀 싸게 해달라고 하시면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자존심이 좀 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써보고 봐도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효과를 보셨다 그러면 다 이 정원 아빠 덕이니까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결제 조건은 건축 감리랑 마찬가지로 보통 계약 시에 50% 그리고 준공 접수 시에 50% 이렇게 지급을 요청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쪼갤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감리 금액이 토탈 5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계약 보증서를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하는 굳이 안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준공 서류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계약서는 그분들이 만들어 갖고 오시는데 꼭 읽어보시고 혹시나 불리한 사항이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금 지급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감리 이외에 다른 감리들은 착공하고 준공 시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기 위한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큰 비용을 안 들였으면 해요. 어떤 분들은 감리들을 많이 제대로 돈 줘서 제대로 와서 봐야지 하시는데, 솔직히 공사하면서 와서 이런 감리들이 막 이렇게 이것저것 체크하면은 공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시공사가 손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만세 부르고 도망가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감리를 너무 많이 줘서 현장에 많이 와갖고 체크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많이 와서 잘 봐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에 와서 꼬투리만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 건축주 손해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줄여서 그 금액을 줄인 금액 가지고 차라리 건축감리한테 비용을 더 주고 좀 꼼꼼하게 봐달라고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다리고 계신 시공사 결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화이트 불금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